뭐 그냥 뭐 수업 들어서 요렇게 막 바쁘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해만 하면 돼. 그래서 일단 녹음을 하고 이제 시작했고, 그 모델링을 하면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재질이 있잖아. 재질 모델링 오브젝트 하나에 재질 하나. 재질은 이제 영어로 메터리얼이라고 하는데, 여기 하이퍼 쉐이드를 꺼내면은 아까 봤던 요 동그란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하나의 재질이야.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물체 하나에 요거 하나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주전자를 만든다고 치면, 이 주전자 실제로 보면은 여기는 플라스틱, 여기는 스테인리스인지 크롬인지 뭐 도금이 되어 있든지 어쨌든 쇠, 그리고 여기는 페인트가 칠해진 철, 또 여기는 스테인리스, 여기는 플라스틱, 여기 가운데 요 링은 쇠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주전자는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 부분 따로 만들고, 얘 따로 만들고, 얘 따로 만들고,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 왜냐면은 재질이 하나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두 개 이상 들어가도 되기는 하는데 오류가 날 수 있고 좋지 않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질 하나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이 실제로 이 주전자가 만들어질 때도 어떻게 해? 이거를 한 번에 만든 게 아니잖아. 여기 밑에 부품 만들고 이거 끼우고 이거 끼우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면 돼. 그래서 이제 그룹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가져다니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게.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지는 않지. 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요거 정도는 이제 가이드로 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가이드로 깔고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래서 프론트로 가서 뷰 이미지 플레인 임포트 이미지 캐틀 01 소스 이미지로 기본적으로 가니까 여기다 놔둬도 되고, 소스 이미지에 요 이미지를 넣자. 그래서 캐틀 테이블 프로젝트 이미지스에 내가 캐틀을 넣었는데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미지 플레이너로 해서 가이드로 쓸 거니까 얘 컨트롤 C 소스 이미지스 폴더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놔두자. 그래서 프론트에서 뷰 이미지 플레인 임포트 이미지 해서 캐틀 해두면 이게 뜨지. 이거는 뭐 옆면이나 앞면이나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사실 완벽하진 않아. 이렇게, 왜냐면 투시가 들어가잖아. 사진은 아무래도. 그리고 딱 측면에서 찍은 게 아닐 수도 있고 투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윗면이 보이지만 얘는 밑면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완벽하진 않은데 그냥 가이드 삼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 뭐 적당히 이렇게 하고, 물체의 크기는 그렇게 모델링하면서 별로 신경은 안 써도 돼. 그냥 내 맘대로 여기서 이 그립, 보통은 이제 여기에 있는 기본 그리드가 이렇게 있잖아. 요게 이제 기준이 되기는 하는데 요거보다 이만큼 만들어도 되고 이만큼 만들어도 돼. 크게. 그거는 어차피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모양의 문제고,
나중에 그러니까 너네가 테이블 이렇게 정보를 올려놓거나 나중에 애니메이션에 들어갈 뭐 이제 씬, 방안 뭐 이런 세트를 구성을 하거나 할 때는 그때 모델링들 다 줄여가지고 아니면 늘려가지고 비율을 맞춰주면 되는 거라서 별로 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근데 너무 크게 만들거나 너무 쬐끔하게 만들면은 이제 작업하기가 불편하니까 보통은 이 그리드 기준으로 여기 안에 들어오게 만들거나 조금 넘치거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를 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켰고 요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이거를 가이드로 쓸 거면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이 앞에서 보면 지금 여기 진한 줄이 여기란 말이야. 그 딱 중간이. 근데 이 손잡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바디가 가운데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진한 줄 여기가 이 주전자의 여기 부분이 여기를 지나도록 살짝 옮겨주자. 와인병 했을 때도 그랬듯이 살짝 옮겨주고, 만들게. 만드는 거는 뭐 어렵지 않지. 와인병 만들듯이 만들면 돼. 몸통은 만들면 되고. 띵. 일단 몸통 실린더로 해서 그냥 쭉쭉 만들게. 그래서 응용이야. 그냥 응용. 이거는 뭐 응용이랄 것도 없고 그냥 배운 거대로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 폴리곤 실린더 이렇게 있는데 면이 너무 없으니까 좀 필요하겠지. 근데 이게 처음에 여기에서 인풋 요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 나오잖아. 서브 디비전 엑시스 하이트 이런 걸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움직이잖아. 조금 움직이거나 뭐를 하면은 인풋 노드가 이제 더 이상은 요거를 아이씨 할 수 있네. 그래서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은 인풋을 이 면의 개수나 이런 거를 조절을 할 수는 있는데 하면 망가지게 돼.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 면의 개수는 처음에 이 실린더 그냥 폴리곤 프리미티브스 꺼냈을 때 여기에서 예상을 해가지고 내가 높이가 몇 개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돼. 서브 디비전 엑시스 옆에 면은 20개는 많으니까 12개로 하고, 하이트는 뭐 한 5 정도, 캡은 3 정도. 똑같이 안 해도 돼. 이거는 그냥 하면 돼. 언제든지 그냥 이거는 시작일 뿐이고 언제든지 이제 인서트 엣지로 파고. 아, 그거 알려줄게. 좀 이따 알려줄게. 저 여기 주둥이 여기 부분 할 때 멀티컷이라는 걸 알려줄 건데,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적당히 예쁘게. 그리고 여기 간격이 있잖아. 지금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넓고 여기는 좀 좁고 중간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가급 이거는 이제 모델링 물체가 생긴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여기에를 채우는 면들이다. 그렇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좀 비슷한 간격으로 해주는 게 좋아. 여기는 막 이렇게 모여 있고 여기는 넓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딱 맞춰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적당히 그 너무 몰리지는 않게. 그래서 여기 살짝 몰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해서 만들고, 와인병 만들듯이. 그리고 여기 같은 데 있지. 여기 같은 데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페이스 이렇게 해서 지워주고 주전자가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 안 보이는 부분. 만약에 얘가 뭐 이 애니메이션이나 거기 영상에서 이거를 열어가지고 여기 안쪽에 막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안쪽까지 만들어야 돼. 하지만 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영상이든 게임이든 거기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건 얘가 뚜껑도 안 열고 그냥 이 물체로서 찬장에만 그냥 있다. 그 정도면은 폴리곤 이 면들 있지. 이런 것들을 다 안 보이는 부분은 최대한 지워주는 게 좋아. 괜히 여기 있으면은 무게만 무거워지고 뭐 요거 정도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무거워지는 건 없겠지만 최대한 없애주는 게 보이는 데만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너네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도 이렇게 있잖아. 뭐 토이스토리의 우디라고 해보자. 우디가 이렇게 있잖아. 우디는 장난감이니까 밥이라고 하자. 그 인크레디블에 나오는 밥이라고 하면은 아빠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 반팔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 그럼 팔이 이렇게 나오잖아. 목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걔들은 여기 안에 몸이 없어. 옷이 그냥 끝이야. 옷이 끝이고 팔을 한 여기까지 만들어. 여기까지. 왜냐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이쪽을 비췄을 때 여기 안에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만들고 여기서부터는 몸이 다 없어. 폴리곤을 최소한을 해서. 근데 얘가 우통을 벗는다. 그러면 몸을 만들어야지. 근데 그러니 아니고 그냥 옷을 계속 입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그 몸은 나중에 웨이트라는 걸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괜히 티셔츠가 이렇게 있는데 안에 몸을 만들어봤자 폴리곤만 무거워지고 안 좋기 때문에 안 보이는 데는 웬만하면 지워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뭐 요 정도로 하고 다시 실린더 만들어도 되고 그냥 이거 해서 컨트롤 D 해서 듀플리케이트 해서 아래로 내리고 이거 그냥 쓰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 이 엣지를 지울 때는 무조건 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선택하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서 페이스가 지워지는데 엣지를 지울 때는 그냥 이렇게 이거를 지워야 되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것과 연결된 거가 쭉 이렇게 선택이 된다 그랬어. 요렇게 이걸 지워야 되는데 그냥 딜리트를 하면은 버텍스 모드로 가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버텍스들이 남아있게 되니까 엣지를 지울 때는 요렇게 해서 이 버텍스를 지우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버텍스 모드로 보면은 이게 보이는데 그냥 오브젝트 모드면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여기가 이제 사각형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육각형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엣지를 지울 때는 에딧 메쉬 딜리트 엣지 버텍스를 꼭 해서 요걸로 지워주자. 그래서 복사해서 쓴 거고 뭐 뒤로 이렇게 180도 돌리자. 뭐 뒤집자. 뭐 적당히 해서 이제 아래 또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와인병 만들듯이 모양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컨트롤 D 해서 뭐 지우고 실린더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면을 지금 엑시스를 12개, 하이트는 5개, 캡스 3개. 그래서 윗뚜껑은 그냥 사실 캡스는 안 해도 되겠다. 안에 3개로 안 넣어줬어도 상관없는 게 다 지워버릴 거니까. 페이스 잡고 조금 크게 해주고, 하나 잡고 선택을 하고 Shift 누르고 옆에 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것과 연결된 쭉 루프라고 해가지고 연결된 면들이 쭉 선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해주고, 적당히 밑에는 이제 각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컨트롤 1에서 아이졸레이트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각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요것만 아이졸레이트 하고, 인서트 엣지로 위에도 한 요정도로 이렇게 해서 만들면, 3번 눌러보면 요렇게 각이 잡힐 거고, 아래도 컨트롤 1에서 아이졸레이트 끄고,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가 각이 안 잡혀 있으니까 아래도 (1번) 하고, 여기에 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인서트 엣지로 해주고, 그냥 응용이야. 그냥 뭐 요거는 요렇게 만들면 되고, 요 뚜껑만 금방 만들게. 마찬가지로 실린더 꺼내가지고 만들어도 되지만, 이거 뭐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써서 하면은 위에 좀 날리고, 요렇게 하고 마우스 클릭 버텍스 위에 거 줄여주고 맞춰서, 엣지 익스트루드 하면 되겠지. 요거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서 요거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걸 쓰지 말라고 한 게, 여기서 이제 뽑아버리면 얘가 이렇게 뽑히거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뽑으면 안 되고 W를 눌러서 일반적으로 뽑히는 그냥 딱 정 위쪽으로 하고, G 눌러서 익스트루드 R 이렇게 줄여주고. 요거를 좀 알려줄게.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요렇게 생긴 여기를 요렇게 생긴 요거를 만들 건데, 이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이거를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완전히 동그란 그냥 스피어란 말이야. 그냥 구. 근데 아래는 이거는 이제 한 몸이야. 한 몸인데 아래는 요렇게 되어 있잖아. 요거를 만들려면은 여기 있는 거를 밑에 여기 부분을 만들고, 위에 구는 익스트루드를 해서 애써가면서 요 정구를 만들기도 어렵잖아. 그래서 그럴 필요 없고, 스피어를 완전히 동그란 스피어를 하나 꺼내서 그 스피어랑 밑에 부분이랑을 합쳐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얘기를 할게. 잠깐만. 그래서 아까 복사했고,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줄 건데, 이거 똑같이 컨트롤 D에서 두플리케이트 하고 요렇게 맞춰 놓고, 위에 여기 선택하고 R 눌러가지고 조그맣게 하고, 이렇게 적당히 높이 맞추고 위로 올리고, 여기 부분 선택해서 R로 해서 줄여서 맞춰주고, 그래서 요게 있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 구를,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위에 있는 요면 지우고, 엣지 해가지고 요렇게 위에 있는 여기를 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동그란 구기 때문에 익스트루드를 해서 위로 뽑고 조금 크게 하고 또 뽑고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구를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은 마야가 기본적으로 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요 밑에만 이렇게 만들고, 크리에이트 요거를 쓰던지 크리에이트 폴리곤 프리미티브스 스피어를 꺼내. 근데 어떻게 돼? 요 구를 여기에다가 이제 합체를 시켜주면 되는데, 합체를 시키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면의 개수가 맞아야 돼. 이렇게 보면은 내가 아까 여기는 12개로 바꿔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면이 좀 12개고, 그냥 구를 만들었더니 이게 20개, 10개가 20개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면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구를 선택하고, 이것도 인풋에서 서브디비전 엑시스 12, 탭 12 해가지고 이 면의 개수를 맞춰주고, 이거를 붙일 거야. 붙이는 거를 이제 알려줄게. 일단 이렇게 갖다 놓고, 어떻게 해? 여기 있는 아랫부분을 컨트롤 1하고 아이졸레이트 하고, 아랫부분을 이렇게 선택하고 딜리트 하는 거지. 딜리트 하고, 이렇게 뚫려 있으면 엣지 요거 선택하고 5번 요거 정도는 이제 확대를 해야지. 확대하고 딱 맞춰줘. 여기에 있는 거를 확대 좀 해서
아니야, 미안. 밑에를 지우기는 지울 건데 이게 그냥 여기다가 인서트 엣지 룹을 하자. 여기다가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에딧 메쉬 툴 인서트 엣지 룹에서 여기다가 인서트 엣지 룹을 요렇게 해가지고 딱 맞추고 이 밑에 부분을 다 지워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모양도 안 손상되고 딱 맞춰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페이스, 아이고, 왜 페이스가 안 되지? 뭐지? 지우고. 내가 뭘 했냐면은 내가 지금 뭔가 왜 페이스가 선택이 안 되는지 몰랐는데 페이스를 하니 이건 지금은 되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선택 안 되지?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이거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어도 되고, 제일 간단한 거는 컨트롤 D를 해. 그러면 복사가 되잖아? 그러면은 얘가 그러니까 페이스가 안 지워지고 선택이 안 되고 이런 거 되게 없는데, 만약에 페이스든 뭐든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맨 처음에 해보는 거는 그냥 복사를 해봐. 그래서 이거에는 무슨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서 그게 안 선택이 되는 건데, 원본은 지우고 복사한 거는 나름 어느 정도 이제 그 리셋이 되거든. 그래서 복사한 거는 내가 안 됐던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어. 트랜슬레이트 X를 0으로 다시 만들어주고, 그래서 컨트롤 1, 페이스, 아랫부분 해서 지워주고, 딜리트 해서 아이졸레이트 다시 하고, 얘 아이졸레이트 하고, 요거랑 잠깐만, 얘 높이를 딱 맞추자. 요거랑 요거를 붙일 거거든? 붙일 건데, 요거랑 요렇게 있잖아? 요렇게 있는데 지금은 못 붙여. 왜냐면은 이가 오브젝트라고 했잖아? 이 오브젝트랑 이 구랑 밑에 있는 요거랑 다른 오브젝트야. 그래서 이거를 붙이려면은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묶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콤바인이라고 하거든? 메쉬 메뉴에 보면은 위쪽에 콤바인이 이제 합치다라는 게 있어. 그리고 그 밑에나 윈과 바로 주변에 separate가 뭐야? 분리하드잖아. 두 가지 명령어가 이렇게 있어.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하고 메쉬에 보면은 맨 위에 있는 분리인이 아니고 두 번째에 콤바인, 세 번째에 separate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 두 개를 같이 선택한 다음에 콤바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을 하면 한 번만 클릭을 해도 같이 붙어가지고 선택이 돼.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하나가 있어. 이렇게 콤바인 한다고 붙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밑에를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지. 여기 그 경계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꼬매주는 작업을 해야 돼. 여기를 붙여줘야 돼. 붙여주는 방식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 건데, 이 상태에서 여기 마우스 우클릭하면 버텍스가 있잖아. 그리고 버텍스를 보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가까운 곳에 요렇게 버텍스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요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요렇게 있잖아. 가까이 최대한 그 버텍스들을 붙여야 될 버텍스들을 가까이 붙여놓고, 에딧 메쉬에 보면은 머지라는 게 있어. 머지가 뭐야? 합치다라는 뜻이거든.
이거를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를 가까이 여기를 이 버텍스들이 붙어야 되잖아. 가까이 있는 요 버텍스를 선택하고 에딧 메쉬의 머지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요런 식으로 이게 버텍스들이 붙어. 그래서 여기 붙이고 얘 잡고 G 누르면 머지가 또 되고 G 그리고 적당히 같이 잡고 G 누르면 다 붙어. 그래서 요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머지로 붙여주면 돼. 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가 됐지. 하나가 됐는데 3번을 누르면 여기가 이제 각이 없어가지고 뭉툭해지니까 1번으로 가서 여기 주변에 인서트 엣지 그룹을 조금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3번을 눌러보면 이렇게 각이 생긴 하나의 구가 생기지. 요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해서 그 가까운 부분들을 가까이 이제 맞춰 놓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 면의 개수가 12개, 저쪽에 안에 있는 면의 개수도 12개여야겠지. 그래서 머지는 가까운 그것들을 이제 버텍스들을 합쳐가지고 만들어주는 방식이고, 선택하고 여기 사이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메꿔주는 면을 만들어서 메꿔주는 방식이 있어. 그게 메쉬 툴즈 메뉴에 어펜드 투 폴리곤이라는 게 있는데, 선택하고 메쉬 툴즈 어펜드 투 폴리곤을 선택을 하고 맨 위쪽에 있는데 선택하고 여기 내가 있고자 하는 두 면이 있잖아. 떨어져 있는 요걸 선택하고 아래 선택을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면이 생겨.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여기랑 여기를 이어줄 건데 여기 가운데가 있잖아. 그러면은 3면을 클릭을 하면 돼. 메쉬 툴 어펜드 투 폴리곤 하나 둘 셋을 할 건데 지금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게 어펜드 투 폴리곤이 방향이 있어. 여기를 이렇게 메꿔줄 건데 하나 둘 세 개로 찍느냐, 두 가지 방법이 이렇게 순서가 있단 말이야. 이 면을 하나씩 찍어주면 되는데 여기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찍느냐, 아니면은 요렇게 반대로 찍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 그거를 그 순서를 타 얘가. 그래서 선택을 하고 메쉬 툴즈의 어펜드 투 폴리곤을 선택을 하고 맨 위에 거를 찍고 아래 그 부분 하나를 찍어 보면은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삼각형으로 보인다? 안 보여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화살표가 보이면은 화살표가 아래로 향해 있으면은 이 방향대로 하면 되고 이쪽으로 하고 있으면은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옆에 아래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컨트롤 Z 하고 위에서 찍어봤더니 안 되니까 그럼 아래에서부터 해보면 돼. 어펜드 투 폴리곤하고 아래에서 찍고 옆에 찍고 그리고 위에를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게 돼. G 해서 요렇게 뭐 등등 해서 하면 되겠지. 요렇게 해서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메꿔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어펜드 투 폴리곤도 꽤 많이 쓰니까 잘 알아두고 여기서는 뭐 요거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지울게. 그래서 요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각이 없으니까 엣지 좀 추가해주고
그리고 그 모델링을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는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각을 주기 위해서 엣지 룹 추가해 주고, 그래서 두 개를 해서 3번을 눌러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여기는 괜찮아. 왜냐면은 면이 이렇게 구부러져 들어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이 단면이 뚜껑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말려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 말려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얘 같은 경우는 밑에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1을 해서 보면은 얘는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에 있는 내가 아까 말한 이 부분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해줘야 돼. 뭐 어렵진 않지. 그냥 선택해서 1번 가고, 엣지 요렇게 하고, 에딧 메쉬 익스트루드 한 번 정도 요렇게 해주고, 두 번 하자. 각 때문에 요 정도만 해주면 얘도 이제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모양이 나오겠지. 그래서 요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해줘야 돼. 요렇게 요런 모양이 나오게. 어때? 여기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여기 부분은 플라스틱인데 여기 가운데 띠 부분은 그거란 말이야. 스테인리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선택하고 컨트롤 D에서 혹시 모르니까 하나 백업해 놓고 복사해서 저쪽으로 좀 치워 놓고, 여기 가운데 부분을 지우고, 얘는 가운데 부분만 남기고, 그러면은 되겠지. 이거를 다른 걸로 하는 거고, 뭐 같은 재질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 오브젝트 잠깐만, 오브젝트가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끝에 부분은 여기 밑에 플라스틱,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다른 오브젝트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그러면은 하나인데, 아까 말했듯이 세퍼레이트라는 게 있단 말이야. 세퍼레이트는 분리하다. 선택하고 메쉬에 세퍼레이트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이게 중간에 뭐 버텍스가 붙어 있거나 이러면은 세퍼레이트가 안 돼. 근데 지금처럼 아예 같은 하나의 오브젝트였더라도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어가지고 붙어 있는 지점이 없는 경우라면은 세퍼레이트를 하면은 다른 물체로 뗄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 잡고 각을 살리기 위해서 익스트루드 R 줄여주고, 여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디테일을 위해서 인서트 엣지를 넣어주고, 얘도 요렇게 놔두면 안되고, 밑에가 이렇게 뚫린 채로 놔두면 안되고, 엣지 익스트루드 R 조금만 줄여주고, 오브젝트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은 요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얘는 가지고 엣지 얘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 R 조금 하고, 얘 아래도 G를 하든지 익스트루드 다시 해서
R 해서 이렇게 하고 각을 만들어주고,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트랜스레이트 X를 0으로. 그러면 요런 식으로 이런데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서 요런 식으로 되겠지. 내가 두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스페어에서 보이는 대로만 했는데 뭐 좀 얇게 하면 얇게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있고, 사실 얘도 안에 넣어줘야 되거든. 여기 구멍이 있어.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여기서 요거를 이제 콕 누르면은 이제 불이 들어오면서 지금 예열이 안에가 이제 뜨거운 물을 끓이기 시작한다는 그런 구멍인데, 그런 것들 구멍은 그냥 뚫어주면 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요 구멍을 넣는다, 여기다가 만든다고 치면은 어떻게 돼? 저기 페이스하고 요렇게 해서 익스트루드를 해서 1번 R 누르고 요렇게 줄여가지고 여기를 잘라주면은 구멍이 생겨.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여기 면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곡선이 다 없어진단 말이야. 요렇게 해가지고 3번을 눌러보면 구멍은 생기는데 여기가 개판이 되니까 이러면 안 되고, 이 면을 따라 가지고 이거를 나눠 줄 거야. 동그란 구멍을 뚫을 때는 동그란, 나중에 이제 팔 만들 때도 그렇게 할 건데, 몸을 만든 다음에 여기 팔 이쪽을 이제 뽑아내야 되잖아. 면을, 둥근 면을 만들 거면은 면이 최소한 8개가 있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단면의 모양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팔각형이 돼야지. 칠각형 이하로는 이렇게 예쁘게 동그란 그 면을 얻을 수가 없어. 최소 팔각형.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아까처럼 익스트루드를 해가지고 하면 되기는 하는데, 여기다가 팔각형을 뚫어보자 그러면 돼. 근데 아까처럼 익스트루드를 그렇게 하면은 어디 면이야? 하면은 여기 면이 망가지니까 가급적이면 여기를 망가뜨리지 않고 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뚫기 위해서, 근데 사실 여기가 너무 넓어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한데, 여기를 요만큼을 뚫기 위하면 여기가 면이 좀 더 나눠져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윗부분은 면이 12개이지만 여기는 뭐 24개라고 하던가, 여기를 위해 가지고 여기 좀 더 촘촘하게 처음부터 나눠줘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일단 있는 대로만 한다고 치면 면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멀티컷이라는 거를 할 거야. 메쉬 툴즈에 멀티컷이 있는데, 요거야. 이게 마음대로 자르는 거야. 마음대로. 이거 한번 해보자. 만약에 지금 안 돼 있으면 그냥 뭐 실린더 같은 거 이렇게 적당히 빼놓은 다음에 면 대충 뭐 이렇게 뭐 하이트 뭐 4개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뚫어도 돼. 멀티컷은 그냥 말 그대로 사각형 신경 쓰지 않고 내 맘대로 자르는 거야. 멀티컷을 클릭을 하고 하나, 2개 막 그냥 맘대로 막 이렇게 하면은 여기 면을, 이게 왜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엔터를 치면
비록 사각형은 깨지더라도 내 맘대로 이렇게 면을 나눠줄 수가 있어. 페이스를. 인서트 엣지 룹은 요 면의 흐름을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데 얘는 지 맘대로 내가 칼 대고 오리는 것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줄 건데, 선택하고 메쉬 툴 멀티컷,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 띠리리 하면서 숫자가 나온다. 여기 이쪽 끝으로 가면 0%고 이쪽 끝으로 가면 100%야. 그래서 내가 이 길이에 딱 중간을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 50% 갔을 때 나누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50을 맞추기가 힘들잖아. 드래그 되게 이렇게 세밀하게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스냅이 걸려가지고 10%, 20%, 30% 이렇게 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딱 중간을 나누고 싶다. 그러면 50% Shift를 누르고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 맞추면 되고, 여기서 난 중간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한 70% 정도에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Shift 누르고 90%에 놓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Shift 누르고 30% 여기다, 아이고 왜 안 되지? 엔터 치고, 왜 안 됐지? 멀티컷 여기 하고 여기를 Shift 누르고 70% 엔터 G 하고, 아이고 멀티컷 여기 왜 안 되지? 뭔가가 있었어. 아씨. 아까 익스트루드를 할 때 여기가 익스트루드가 너네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익스트루드가 됐는데 안 된 줄 알고 그냥 가다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가 생긴 김에 하나를 또 알려줄게. 문제가 어디야? 문제가 여기가 생긴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위에서 보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고치려고 하냐면, 새로 만들려면 시간이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요거를 밑에를 지워버리고 데칼코마니 하듯이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붙여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위에서 봤을 때 마우스 우클릭 페이스 아래 다 선택하고 딜리트 해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반만 남겠지. 얘가 남겠지. 그리고 지금 여기 각을 위해서 엣지들 만들었는데 머지할 때 귀찮으니까 이 엣지들은 Shift 누르고 지워주자. 나중에 추가하면 되니까. 엣지 지울 때는 꼭 딜리트 엣지 버텍스. 그래서 요거 하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미러라는 게 있어. 미러가 거울이잖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요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선택을 하고 메쉬에 보면은 미러라는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얼굴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데, 얼굴을 만들 때 반만 만들어. 얼굴을 다 만들지 않아? 반만 만들어서 이걸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는 거야. 그게 미러인데, 선택을 하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 방향이 뭐야? 여기는 월드축으로 봤을 때 이거는 플러스 Z축이 Z 방향이고, 파란색 사업셀프 여기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Z 방향이거든. 그래서 선택을 하고 메쉬 미러의 옵션 박스를 열어보면은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지금 Z축의 마이너스 방향에 있는 거를 플러스 방향으로 복사를 할 거잖아. 그래서 미러 엑시스 X, Y, Z가 있는데 Z 방향으로 Z를 클릭해주고, 미러 디렉션이 여기가 이거를 콕 클릭해주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옵션이 있거든.
플러스 방향으로 복사를 해야지. 그래서 요거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축은 월드고 미러를 해주면 요런 식으로 얘가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복사가 돼. 그래서 요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돼. 뭐 이거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나온 김에 뭐 얘기 잘 한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멀티컷을 다시 하면 메쉬 툴 멀티컷 여기 Shift 눌러서 70% 여기서 90% 10% 여기서 30% 90% 클로즈 해서 엔터를 딱 쳐줘. 그러면은 사실 이거 지금 하기에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 다음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는 삼각형이고 여기는 몇 각형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 되거든. 여기를 멀티컷을 다시 만든 다음에 여기를 딱 50% 지점을 하고 요거를 이렇게 끝까지 해서 엔터를 쳐주고 여기도 50% 끝까지 엔터 50% 끝까지 가서 여기 모서리 부분에 엔터 50% 여기 부분에 엔터. 그러면은 사각형이 됐어. 사각형 다 사각형이거든. 그 다음에 내가 팔각형 만들려고 그랬잖아. 버텍스 요거 4개 하고 스케일을 이렇게 좀 크게 해주고 맞춰주면은 얼추 동그란 이제 이 팔각형이 요거를 이제 지어주면 되잖아. 아이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페이스 요거를 지워주면은 여기 안에가 이제 3번을 누르면 예쁘게 동그라미가 되는 게 나와. 근데 여기가 사실 여기 지금 여기 요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또 이제 각이 생겨가지고 조금 안 예쁘긴 한데 그래서 원래 잘 할 거면 여기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면을 조금 더 줄여주면 여기에 있는 이 긴 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부담이 덜한데 그래서 겸사겸사 멀티컷 알려주는 겸 해가지고 동그란 구멍 뚫는 거 해가지고 해봤어. 근데 예쁘진 않을걸? 그래서 여기 왜냐면은 여기 부분이 이렇게 면이 생기면 엣지가 생기면은 각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뭐 이 상태에서 최대한 맞춰주면 돼. 맞춰주고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엣지를 익스트루드 W 이렇게 해주고 인서트 엣지 룹 안에도 요렇게 3번 눌러주면 이렇게 생겨.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너무 무리가 가가지고 조금 안 예쁘기는 해. 그래서 일단 요렇게만 뚫어볼게. 그래서 멀티컷은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고, 근데 요거는 좀 에러인 것 같아. 여기 면을 더 나눈 다음에 여기를 멀티컷으로 나눴어야 됐어. 이렇게 하고 뭐 등등 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다 만들지는 않을 거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에 또 안에 구조가 있는 거고 그 하나만 더 알려줄게. 그래서 여기 부분을 만들 거야. 여기 부분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거를 보면은 요런 식으로 뾰족하게 생겼거든. 앞에가 여기로 요렇게 생겼어. 그래서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 부분을 만들 건데 대칭이라고 하는 시메트리라는 거를 쓸 거야. 그래서 요거까지 알려줄게.
지금 47분이니까 빨리빨리 적당히 할게. 그래서 뾰족한 부분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어? 이거를 이렇게 적당히 큐브를 만들고 이제 여기 앞에 부분을 줄이고 위에서 봤을 때 스케일을 사용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적당히 만들어주면 돼. 만들어주고 옆에서 봤을 때도 이 면에 맞춰서 뭐 이렇게 한다고 치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대칭이 맞아야 되잖아.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대칭이 맞아야지 이게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애가 모양이 안 무너지고 만들어지잖아. 근데 이게 귀찮아. 스케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일단 이렇게만 해보자. 뭐 두께는 나중에 주면 되니까, 띵네스 주면 되니까 위에 부분들은 다 지워버리고 좀 훨씬 많이 다듬어야 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요렇게 여기서 내가 자 상상을 해봐. 여기를 버텍스를 움직이면 여기도 같이 버텍스가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가 있잖아. 그래서 이 상태로 보면은 여기에 너네 가끔 너네 보다 보면 여기가 켜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시메트리라는 게 있어. 대칭이라는 게 오프로 되어 있어. 꺼져 있거든 이 기능이. 요거를 켜주면 돼. 요 화살표를 콕 누르고 보면 이제 옵션이 몇 개가 있는데 오브젝트 XYZ, 월드 XYZ, 토폴로지가 있는데 오브젝트 XYZ는 이 면을 가지고 대칭을 하는 거야. 작업을 하는 거를 내가 여기를 당기면은 여기도 같이 당겨지게. 근데 이 축이 오브젝트인 거고 월드는 그 뭘 말했듯이 그 기본에 있는 그 기본 축이지. 근데 지금은 월드로 해도 되고 오브젝트로 해도 돼. 왜냐면은 내가 이럴 줄 알고 딱 가운데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굳이 월드로 하든 오브젝트로 하든 다 중심축이 다 일렬로 월드의 그 축이기 때문에 하면 되고 오브젝트 X, 오브젝트 Y, 오브젝트 Z, 월드 XYZ 뭐냐? 어떤 방향을 그러니까 여기 위에를 움직이면 아래가 될 수도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얘를 당기면 여기가 같이 움직이길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축이 방향이 뭐야? 이 빨간색 방향이야. 빨간색 방향은 X라고 X. 그래서 월드 시메트리 오프라고 되어 있는 거를 월드 X로 바꿔주고 그러면 여기에 시메트리 월드 X라고 떠. 너는 지금 이 모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경 써서 해라. 마우스 클릭, 버텍스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요렇게 같이 움직여. 이렇게 잡으면 그래서 이렇게 대칭되는 모델을 만들 때 내가 이거 양쪽을 다 잡고 스케일로 동등하게 똑같이 움직이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시메트리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내가 한쪽만 손을 보면은 다른 쪽도 같이 이동이 되게 요런 식으로 맞춰 나가면서 이거를 활용하면서 하면은 조금 더 모델링을 할 때 대칭이 되는 부분, 이거 얼굴 할 때 굉장히 필요하거든, 한쪽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메트리 상황에 따라서 요거를 쓰면은 조금 편해질 거야.